안녕하세요, 여러분. 32년 동안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정호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사위가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죠. 딸아이가 얼마나 걱정하던지 아빠, 사위가 당뇨 걸리면 어떡하냐고 매일 전화가 와요. 제가 의사인 줄 알고 계속 물어보는데 정작 집에서는 그냥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중에 혈당이 조금 높네요. 당뇨 주의하세요 라는 말 들으신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최근 2년 내에 혈당 관련해서 주의하라는 말 들어보신 분? 보이진 않지만 많으시죠?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30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혈당 관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병원에서 10분 진료로는 다 알려드릴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 계속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당뇨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단. 그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병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당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철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철구 할아버지께서 5년 전에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 혈당이 140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요. 단 거만 조금 줄이면 되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혈당이 200이 넘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서 안과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 많이 손상됐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이게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당뇨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마치 집에 흰 개미가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곳을 갉아먹는 것처럼요. 혈당이 높다는 건 우리 몸의 혈관 곳곳에서 염증과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눈의 실핏줄, 신장의 작은 혈관들,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들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저혈당이에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여러 개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 응급 상황에 나오는 아드레날린. 이런 게 다 혈당을 올려요. 그런데 혈당을 내리는 건 인슐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혈당이 뚝 떨어지면 올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당뇨 치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뇨가 정확히 왜 생기는지 아직 100%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현재 의학으로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으로 혈당 수치만 조절할 뿐이에요. 마치 방에 물이 새는데 물을 계속 닦아내기만 하는 것과 같아요.
진짜 새는 구멍은 못 막고 말이죠.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있어요. 처음엔 약 한 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번, 한 번에 4알씩 드세요. 혈당 수치는 그럭저럭 조절되는데 요새 자꾸 어지럽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약으로 혈당을 너무 확 떨어뜨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혈당이 너무 낮으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 먹으니까 더 피곤하다, 머리가 멍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혈당이 무서워서 환자분들이 혈당 관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높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방치하시다가 합병증이 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민 많이 들어요. 약 먹으면 더 피곤해요. 저혈당이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정상 수치에 목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혈당이 150이어도 별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20만 되어도 불편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경험상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 바꾸기예요.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박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박영희 씨는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당이 200이 넘었는데 약 먹기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생활 습관을 확 바꾸셨어요. 첫째, 저녁 8시 이후엔 절대 안 드셔요. 배고파 죽겠다 하시면서도 꾹 참으셨어요. 둘째, 밥 먹을 때 천천히 드셔요. 한 입 먹고 젓가락 놓고 씹고 또 씹고 한 끼에 30분씩 걸리셔요. 셋째,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셨어요.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셨어요. 넷째, 단 음료 완전히 끊으셨어요. 커피도 무설탕으로 드시고 과일 주스 대신 물만 드셔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에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1년 후엔 120대로 내려갔고요. 지금은 3년째 약 없이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계세요. 박영희 씨가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1. 식사 시간 지키기. 늦은 저녁 식사가 혈당을 제일 올려요. 2. 천천히 먹기.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3. 꾸준한 운동. 격렬한 운동 말고 매일 조금씩.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특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 완벽주의자들이 당뇨 관리가 어려워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는 악순환이 생겨요. 천천히, 꾸준히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혈관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당뇨의 진짜 문제는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꿀처럼 진득한 피가 가느다란 혈관을 지나가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는 거죠. 조현수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조현수 씨는 당뇨를 10년째 앓고 계시는데 작년에 발가락 끝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조직이 죽어가는 거였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수술은 안 했지만 만약 늦었다면 발가락을 잘라야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1. 매일 발 확인하기. 상처나 변색된 부분 없는지 꼼꼼히 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잊지 마세요. 2.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기.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토마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견과류. 3. 정기 검사 꼭 받으시기. 6개월마다 안과 검사, 망막 검사, 1년에 한 번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진도 잊지 마세요. 영양 보충제는 어떨까요?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마그네슘은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명자 할머니처럼 하지 마세요.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당뇨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한 번에 7개에서 8개씩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간에 부담만 주고 혈당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시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는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헬스장 등록하고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히려 부상만 입어요. 권태준 씨처럼 하세요. 71세 권태준 씨는 집 앞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걸으셔요.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만 하세요. 3년째 꾸준히 하시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량도 늘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당뇨는 수치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 2. 완벽한 정상 수치보다는 안전한 관리가 중요. 3. 약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더 강력한 치료법. 4.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저녁부터 8시 이후 금식.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산책. 식사할 때 젓가락 한 번씩 놓고 천천히 먹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확신하는 건 여러분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나빠진 혈관 청소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둘 다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